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유수민입니다. 하시고요. 자, 오늘이 6월 21일. 와, 6월달 다 갔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구글 번역기부터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자, 플레이스토어 앱을 설치하는 플레이스토어 자, 터치하셔서 앱이라는 데 불이 들어왔나 한번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앱 및 게임에서 돋보기 있는데 여기를 터치를 하시면 자판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기다 구글 번역기 치신 다음에 여기 돋보기 치셔도 되고요. 여기 돋보기 치셔도 되고 상단에 있는 맨 위에 있는 글자를 치셔도 됩니다. 터치하시면 구글 번역기가 이렇게 떠요. 구글 번역기가 두 가지가 뜹니다. 두 가지가. 이렇게 두 가지가 뜨는데 예를 씁니다. 영문자 지자하고 한문의 문자하고 맞지요? 문자.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있으시면 열기 또는 사용 그러면 이렇게 터치해보면 업데이트 되고요. 없으시면 설치라는 글자를 터치하셔서 열기라는 글자가 뜰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열기라는 글자가 나오시면 열기에 한번 터치해주세요. 그러면 텍스트 입력이라고 나옵니다. 자, 요 텍스트 입력은 뭐냐면 글자를 써라 그 소리예요. 글자를 써라. 자, 근데 우리가 어디 가셔서 자판으로 빠르게 하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빠르게. 얘를 터치를 하면 자판이 올라와서 목이 있어요? 예. 큰일 났네. 자, 이렇게 제가 한국어 안녕 쓰니까 영어로 하이 해서 이렇게 써줬어요. 이렇게. 아니, 제 거 보세요, 그냥. 우리 선생님들 쓰고 또 쳐서 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판을 쓰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스펠링도 보여주고, 자, 그래 놨더니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선생님 여기 영어는 틀린데요? 자, 이거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걸 보고 읽으라고 써 있는 거야. 요 안녕에 대해서 이렇게 하이가 아니라 스펠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자라고. 안녕. 이렇게. 그래서 요걸 보고 읽으시면 한국말 비슷하게 안녕 소리가 나게.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요게 뭐가 좋으냐면 영어 공부하기 좋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거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도 다 하실 수 있고 내가 가는 나라의 기본적인 거 우리 물어보고 싶은 말은 얼마예요? 깎아주세요. 뭐 그런 거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배워가시면 돼요. 이렇게 글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스피커를 틀면 들리시죠? 작게 들리네. 소리를 줄여놔서. 자, 요 스피커 모양을 틀면 원어민 발음으로 똑바르게 얘기해준다.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자, 다시 저는 새 번역하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랑이 다 아시죠? I love you.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틀리게 쓰이죠? 요게 그러니까 선생님 love you인데 왜 이거는 그 사람들 철자 보고 읽으라고 그 다음에 이게 듣고 싶으면 love you, 이렇게 I love you는 당신을 사랑해 여기까지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히 사랑해 이렇게 해서 요 텍스트 입력에서 내가 배우고 싶은 단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 쓰시면 그렇게 단어로 철자를 보여주고 스피커 모양을 터치를 하면 원어민 발음으로 들을 수 있다. 자, 요거는 한번 다들 한국어로 돼 있으시죠? 여기 한번 터치해 주세요. 자, 터치하시면 요 하단에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200 몇 개 언어, 웬만한 전 세계 언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지금 밑으로 화살표가 보이는 건 내가 다운로드를 받아야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요 관라리어 언어? 얘는 화살표가 없잖아요. 터치만 하시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밑으로 화살표가 없는 건 바로 터치만 하시면 쓰실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밑으로 화살표 있는 건 다운로드 해야 하기 때문에 요런 거는 가시기 전에 받아 갖고 가세요. 내가 받아놓은 건 요 위에 이렇게 떠서 체크 표시가 돼요. 근데 영어는 지금 체크 표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구글 번역기는 영어권에서 지네들이 만든 거라 영어가 기본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에선 체크 표시가 없고, 자, 쭉 내리셔서 가시는 곳, 우리 기본적으로 제가 수업에 하는 건 일본하고 중국어는 받아놓으라고 말씀드려요. 얘를 터치해서. 그 다음에 한국어도 사실 받아놓으셔야 돼요. 지금 나는 한국 사람이라 얘가 한국어가 있긴데 밑으로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쭉 가시면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는 받아주시라. 밑으로 화살표죠. 지금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상단으로 이렇게 떠서 체크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네. 이 체크 표시는 당신이 다운로드를 받았어, 그 표시니까. 그리고 받았는데 필요 없다 그러면 얘를 터치를 하면 아이고, 얘를 터치를 하면 다시 지울 수가 있어요. 응, 삭제가 뜹니다. 요 옆에 V자 체크 있는데. 네. 그러면 지우시면 돼요. 왜? 다운로드라는 건 내 폰에 저장이 됐기 때문에 저장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 없을 땐 지우시면 됩니다. 자, 해서 꺾음새에서 나오실게요. 상단에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일본어로 돼 있는데 다시 한국어로 바꿔놓고요. 제가 일본어를 터치를 했더니 한국어를. 자, 여기가 출발지 언어. 출발지라는 건 내 언어야. 출발지는 내 언어.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도착지 언어. 도착지 언어는 그 나라 언어. 내가 어디로 갈 건지.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가운데를 뒤집으면 영어로 써야지만 한국어로 가르쳐줘.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한국어로 하면 영어로. 가운데 뒤집으면 영어를 해야 한국어로. 자. 지금 텍스트 입력은 하셨고요. 자, 카메라 있죠? 카메라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수업할 때는 노밍해서 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좀 많이 일찍 시작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 노밍해 갖고 가니까 데이터 쓰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데이터 없는 데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카메라 기능입니다. 자. 카메라를 불러요? 예. 터치해보면, 자, 지금 제 화면 한번 보실게요. 자, 뭐라고 돼 있냐?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줘라. 이렇게 돼 있죠?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줘라. 그러면 한국어를 이렇게 비추면 영어로 바꿔줍니다. 보이시죠? 맨 처음에 한국어였어요. 맨 처음에 한국어였는데 그냥 딱 비추니까 영어로 가르쳐줘. 근데 자,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를 읽을 수 있죠?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를 읽을 수 있는데 여기서 바꿔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꿔지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오실 때 바꿔놓고 들어오셔야 돼요. 맨 처음에 들어오실 때 여기서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줘라. 내가 영어를 비출 테니까 네가 한국어로 바꿔줘라.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카메라를 터치를 하고 하단에 지금 영어가 이렇게 비추면 이게 즉시 번역이라는 거예요. 바로 번역하게. 내가 비치자마자 번역해줘라. 지금은 많이 좋아졌네. 제가 손떨림이 있어서 이게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네. 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떨림이 커서 글자가 깨지는 경우는 카메라로 찍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찍으면 얘가 이렇게 텍스트 전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해주게 돼 있었어요. 자, 얼마나 똑똑하냐면 상당히 한국어는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바꿔주지 않아요. 지금 제가 영어만 한국어로 바꿔줘라 그랬기 때문에 영어만 한국어로 바꿔준 거예요, 얘가. 이렇게. 근데 바꿨는데 우리는 어떻게 바꾸죠? 뭐를 영어로 비치셔야 바꾸시지. 아, 이거? 바꾸는 건 다시 나가. 자, 이걸로 나간다. 그렇게 하고 윈스턴 처칠은 영어인데 한국어로 써놨기 때문에 얘가 또 빼놓고 간 거야.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뭐 파는 곳인지 보시려면 이게 내가 여기다 텍스트를 쓰시려면 바쁘시잖아요. 여기다가 글자를 쓰려면 바빠. 그거 스펠링 보고 막 쓰려면 엄청 바빠. 한국어로 쓰려도 그렇죠. 안 찍어도 되잖아. 그냥 이렇게 비치면 지가 알아서 바꿔주니까 비추기만 하면 돼. 바꿔줬나 모르지. 영어로 찍어봐야 바꿔주는지. 영어 한번 처음 있는 거 했을 거예요. 이걸 한번 비춰보게. 아까 뭐 싸우지 마라 뭐. 사진으로 찍을 때는 한국어는 항시 뒤에다 놓는다. 나머지는 한국어가 앞에. 나머지는 한국어가 앞에. 아까 텍스트도 한국어 앞에였잖아요. 그 이유가 나는 한글로는 쓸 수 있는데 영어로 못 쓰니까. 그러면 요 텍스트도 그렇게 해서 그러는데 텍스트는 우리가 가서 잠깐만요 그러고 이거 못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말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필요한 게 말로 하는 거예요. 그쵸? 자, 카메라는 갖다 대기만 하고 카메라에서는 꼭 뒤에가 한국어라는 거 기억하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말로 하는 게 가운데 마이크예요. 지금 뭐라고 돼 있는 거냐? 영어로 얘기하면 한국어로 바꿔줘라 돼 있는 거야. 내가 영어로 얘기할 테니까 네가 한국어로 바꿔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돌려서 나는 영어가 시원찮으니까 한국어로 얘기할 테니까 네가 영어로 얘기해줘. 마이크를 터치를 하고 이거 처음 사용하면 사용 허용해달라고 뜹니다. 그럼 앱 중 사용 있으면 앱 중 사용이고 앱 중 사용이 없으면 그냥 사용 허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크를 터치하고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보이시죠? 자, 영어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얘를 터치를 하면 The weather is great today. 아우, great today. 완전 좋아. great today. 앱 사용 중에만 스코요. 예. 그걸로 누르라면? 예. 얘를 뒤집으면 내가 영어로 해야 돼. 영어로 얘기할 테니까 네가 한국어로 얘기해줘. 그러면 마이크를 터치한 데서 영어로 얘기돼. 아유, 굉장히 간단한 걸로. 자, 굿모닝. 머니만 됐어. 난 굿모닝이라 그랬는데 머니 좋아. 그러면 자, 요 마이크가 요 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스피커가 양쪽 다 있잖아요. 양쪽 다 들을 수 있어요. 자, 요렇게 마이크만 탭하면 되시는 거예요. 여기 I read you, I miss you. 지금 말하세요. I read you, I miss you, I love you. 아싸. 발음이 시원찮아서 난 당신을 떠날 거야. 당신이 그리워요. 당신을 사랑해요. 떠나는데 이게 뭔 멘트지? 자, 지금 현재는 나 혼자 해서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것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TV에서 나오는
대화입니다. 대화. 주고받는 거. 마이크 옆에 대화가 있으시죠? 얘를 터치를 하시면 If you do, 자, 그러면 자, 지금 현재는 얘가 깜빡깜빡거릴 때 얘기를 하면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잠깐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자, 지금 말하세요? 자기가 문제나가고 나오지. 나는 대화만 돼 있지 말아라. 그러면 얘를 눌러야 되지. 그 영어로 한국어로 배우고 말하는 거.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요 자동에다 놓으시면 한국 사람이 얘기하면 영어로 지금 잉글리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영어로 얘기하면 한국어로 얘기해 주는데 발음이 시원찮으면 얘가 잘 못 알아듣고요. 그 다음에 얘를 사용하실 때 한국 마이크를 터치를 하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얘기할 때 얘를 터치해서 사용하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훨씬 빠르다고. 요즘은 이 번역기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거진 외국 사람들 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폰을 내놓고 내가 한국말로 이렇게 폰을 내놓는 순간 이 사람이 번역을 쓰려는 것보다 눈치를 다 알아. 그게 바디랭귀지요. 바디랭귀지. 자, 대화라는 건 꼭 말이 아닌 얼굴, 표정, 몸 다 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내가 한국말로 얘기할 때 얘를 터치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대답을 바로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그러고 얘를 또 터치를 하고 이제 말해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기다렸다 말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에는 영어, 여기에는 한국어로 다 대답이 돼 있는 거예요. 말이 스트레스 정도가 누르니까 바로바로 여기에 예, 이렇게 하네. 예. 그래서 요 지금 바로 언어 위에 요 마이크 말고 위에 언어를 터치를 하면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자, 지금 놓치셨어요. 자, 여기 놓치셨어요. 한번 보세요. 밖에서 얘는 번역기는 밖에서 언어를 안 바꾸셔도 된다. 자, 여기 마이크 위에 언어를 터치를 하면 다른 나라 언어가 보여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내가 한국어로 얘기해 줄 테니까 네가 일본어로 얘기해줘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어로 얘기해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 번 더 터치해야 돼. 얘가 깜빡거리면 계속 한글말을 인식하겠다 그러는데 얘가 굉장히 똑똑해서 일본 사람이 얘기하면 인식을 못해요. konnichiwa, 근데 그 사람은 이 스피커를 안 틀어줘도 글자를 보고 알겠죠. 자기네 말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해놓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또 일본어로 얘기할 때는 사요나라. 안녕. 자, 분명히 사요나라 했는데 여기다 한글로 또 써주잖아. 그러면 이게 즉석 번역이지 뭐 굳이. 그쵸.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한 번씩 해보세요. 구글 번역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플레이스토어에 카카오티라고 구글 번역기라고 써있으면 손 터치하셔서 지우시면 돼요. 택시 불러서 타시는 거 한번 하겠습니다. 카카오티. 카카오티. 그래갖고 요렇게 생긴 거. 모두 자가 운전해서 택시 탈 일이 별로 없으실 수도 있는데 또 택시가 가끔 필요할 때도 있어요. 자, 요렇게 생긴 애를 찾아서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카카오 티예요? 예. 카카오 택시하고 똑같은 아닌가? 자, 저는 열게 하면 바로 되는데 잠시만요. 자,
요렇게 오시면요, 집 있어요, 집. 네. 상단에 집 한번 등록해 주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집으로 부를 수 있고 집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집을 터치해서 주소를 써주세요. 연식부터 써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집을 넣어 놓으시면요, 주소를 쳐서 넣어 놓으시면 내가 택시를 부를 때 택시가 기본적으로 집으로 많이 뜨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했을 때 당신이 이제 집으로 갈 거냐, 그래서 도착지가 집으로 뜹니다. 자, 여기 보시면 택시 있으시죠? 자, 택시를 터치해서 보시면, 자, 내가 지금 집 하단에 있어서 집을 터치를 하면 여기에 바로 집 주소가 떠서 집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택시를 눌렀더니 현재 위치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집이 거기에 이렇게 뭐 이렇게 딱 주고 있는 거는 딱 안 되는 거는 왜 클릭이 안 되는 겁니까? 주소해서 놓고 이렇게 택시를 불렀더니 지금 우리는 요 앞쪽으로 탈 건데 뒤로 잡혀 있네요. 지금 파울로구치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글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옮기겠어요. 보이시죠? 손가락으로 지도를 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파울로구치 앞에 이렇게 놓으면 여기 택시 그림이 일로 올라와요. 파스포트로 가라고. 지금 파울로구치나 요거 코뿔소, 이발소, 커피쇼 이비인후과, 이발소래, 이비인후과. 코뿔소 이비인후과에서 난리 나겠다, 이발소랑 해서. 이비인후과. 이쪽으로 놓으시면, 여 뒤에 있던 택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방향이 지금 위로죠? 네. 근데 우리 선생님들 가는 방향이 여기 역주행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내가 어디로 갈 건지 선택을 안 해서 그래요. 근데 타는 방향이 여기기 때문에 어차피 일로 가서 돌려갖고 가야 돼. 아니면 요 맞은편 롯데백화점이나 해서 맞은편으로 놓으시면 방향이 바뀌죠. 나는 길 건너서 타겠어. 그러면 이렇게 맞은편에 놓으시면 그러면 방향이 이쪽 방향이다.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뜨죠. 얘는요 빠르게 잡힐 때는 1분 안에요. 1분 정도면 잡혀요. 내가 불렀는데 바로 근처에 손님을 내리고 바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준비해놓고 잡기를 시작해요. 아이들하고 움직일 때 잡기를 해놓고 준비를 시작하면 늦어야 한 5분 요렇게 떠요. 그래서 겨울 같은데 막 날씨 더운데 밖에 나와서 절대 안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집만 터치를 하면 내가 집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도착지 이렇게 집 해서 이렇게 해놔요. 나왔어. 응. 시작할 때. 집 하면 이렇게 하면 도착지 집으로 하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한 16분 정도 걸리고 지금 소통이 원활해요. 교통 소통이. 이게 원활하지 않으면 색상이 빨간색, 네. 막히는 데는 네. 노란색, 초록색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가격 차이. 네. 자, 일반 택시입니다. 일반 택시는 자기가 카카오에 등록 카카오 택시가 아니고 일반인데 카카오에서 호출을 하면 내가 이걸 받겠어. 그래서 등록해 놓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카카오 블루 택시는 카카오에서 관리를 하는 택시입니다. 카카오 자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 전에는 저도 코로나 막 생겼을 때는 블루 택시만 탔어요. 깔끔해서. 얘는 카카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이 기사분도 너무 지저분하게 다닐 수가 없어요. 완전 깔끔해요. 그래서 얘만 탔는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 완전 차가 다 깔끔해. 그래서 그들은 일반 호출을 합니다. 왜? 가격대가 있으니까. 네. 전에는 100원 차이였는데 지금 택시비가 오르면서 500원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 가격 차이가 많이는 5,000원까지도 차이가 나요. 네. 그러면 택시가 안 잡히는 시간에. 사람들이 택시를 제일로 많이 타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택시가 잘 안 잡히는 시간에는 일반 호출하고 블루 택시하고 5,000원 정도 차이 나요.
최고는. 근데 기본 500원 정도 차이 난다. 근데 이 블루택시는 본인이 카카오톡에 카드를 넣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자동 결제가 바로 돼버려. 일반 호출은 그러면 일반 호출은 내가 만나서 줘. 카드 넣어놓고 카드로 계산을 해도 되고 만나서 줘도 되고. 그거는 내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도착지에 터치를 해서 보면 제가 왜 터치했냐면 이렇게 주소를 넣어놨는데 저희 집 주소가 이렇게 되긴 했는데 이게 뒷문이야. 여기가 뒷문이고 여기가 앞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착지도 한번 터치해서 앞뒤를 바꿔줘야 돼. 뒷문으로 가면 들어가기가 불편해서 앞문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일반 호출 우리 선생님들은 안 되니까 일반 호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 호출 한번 터치해 주세요. 안 와 지금 안 와. 안 오니까 일반 호출 터치하시면 자 저희 집까지 16분 정도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7,500원이다. 그 다음에 당신이 부른 건 중형 택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희 집이 제가 젤로 날씬해요. 그래서 가족이 다 움직이려면 대형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가격대가 또 틀려. 눌러볼까요? 대형으로 바뀌면 11,100원이. 그쵸. 왜냐면 이게 중형 자동차하고 대형 자동차하고 이 연비 자체도 틀리고 타는 게 틀려서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다닐 때 이제 아빠까지 있으면 대형이고 아빠 없으면 그냥 중형에서 제일 등치 큰 아들 앞에 타고 막둥이 가운데 태우고 이렇게 양쪽으로 타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보면 여기 저는 카드가 있어서 카드가 보이는데 여기를 이렇게 터치하면 카드를 넣어놓으면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하면 직접 결제 있어요. 일반 호출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넘기면 직접 결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카드를 넣으세요. 뭐 결제 수단, 직접 결제 이렇게 놓고 적용하기 터치를 하면 나는 내릴 때 내가 계산하겠다 그 소리예요. 자, 여기서 호출하게 하면 저는 집에 가야 됩니다. 호출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집에서 부를 거야. 그러면 현 위치, 여기가 지금 현 위치, 여기가 출발 지점이잖아요. 얘를 터치해서 집을 넣으면 돼요. 집. 그러면 저희 집으로 가요. 저희 집은 앞으로 옮겨야겠죠? 그래서 집에서 어디로 갈 거냐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를 터치를 하면 내가 갈 데를 얘기해 주면 돼. 여기다. 중앙시장? 도착. 이런 식으로. 집을 어떻게 하려고 자, 집에 가면 집으로 그러면 집으로 부르시려면 지금 현재 밖에서 내가 밖에 있어. 근데 집에 있는 사람 누가 어디 간다고 그래. 근데 밖에 나가서 서 있는 게 뭐해. 저희 친정엄마가 오셔서 이제 저희 친정엄마가 가실 때 저는 밖에 있잖아요. 그럼 노인네가 한참 5분 10분 걸어 내려와야 돼요. 언덕배기를. 그러니까 밖에서 불러드려. 엄마 내가 택시 불러드릴 테니까 그냥 택시 오면 타고 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현 위치를 그 사람이 탈 주소를 넣으면 돼요. 여기 현 위치를 엄마 집이나 저희 엄마는 저희 집에서 출발했으니까 저는 집을 터치하면 이렇게 집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도착지 터치해서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가 당신 집으로 가. 그러면 당신 집을 넣으면 되고 저희 엄마는 서대전역으로 가셨습니다. 기차를 타냐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서대전역. 그래서 서대전역 글자가 들어가는 모든 게 뜨니까 여기서 도착지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서대전역이냐 농협이냐 뭐 1호선 타는 데냐 이런 걸
해주셔야 돼. 그래서 도착을 터치를 하면 저희 집에서 서대전역까지 이렇게 해서 간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도착지에다가 그 다음에 호출을 하시잖아요. 호출을 하시면 몇 번 넘버가 떠요. 그 택시 남바가. 택시 남바하고 택시 기사 사진이 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택시 기사 사진은 전혀 믿을 게 못 되고요. 나는 이제 60이 넘었는데 40대치 사진을 올려놔. 그래서 전혀 믿을 게, 이 택시가 맞나? 그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보고 확인하고 타셔야 돼요. 그런 경우 많아요. 번호를 안 보고 요즘은 예약해갖고 이렇게 다니니까 내가 부른 건 줄 알고 홀랑 타고 가버리는 분. 그런 분 많아요. 그리고, 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바로 취소하고 바로 또 부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취소하면 5분인가를 기다려야 돼요. 내가 불렀다가 취소하면 5분인가 기다렸다 다시 불러야 돼. 예,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택시는 요렇게 해서 타고 다니시면 된다.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많이 사용하고요. 자, 집 주소가 돼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집만 딱 어디 가서든 집만 딱 터치를 하면 도착지가 집이니까 이렇게 해서 택시고요. 블랙은 리무진이에요. 리무진. 여기 대전은 없어요. 리무진이라. 자, 나머지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여기 공항만 공항은 쓰실 필요가 있어요. 네, 공항 한번 터치해서 요 화면이면 X 쳐주세요. 예. 항공 비행기도 여기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대신 1,000원 비싸요. 가서 티켓팅 하는 것보다 1,000원 비쌉니다. 1,000원 정도는 내가 기름값 생각하면 훨씬 싸죠? 자, 항공해서 오시면 물어봐요. 왕복으로 갈 거냐, 편도로 갈 거냐, 여러 군데 들려서 갈 거냐 물어보는데 해외도 여기도 가능합니다. 해외도 가능한데 국내만 일단 해볼게요. 여기서 최고 가까운 데가 청주공항이죠. 서울이라고 써있는 데를 한번 터치를 하시면 국내 해갖고 이렇게 나오면 청주 치시고 그 다음에 도착지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이 어디로 갈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청주공항에서도 국외에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못 가는 곳이 많습니다. 그냥 저희는 제주로 할게요. 청주에서 제주로 가겠다. 이렇게 치면 일정 선택이 나옵니다. 왕복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날짜가 당신이 언제 갔다가 언제 올 건가 그거를 선택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오늘은 못 갑니다. 자, 금요일날 가겠습니다. 금요일날 갔다가 가는 날 일주일만 있다 가야지. 자, 29일 이렇게 하면 자, 그래서 검색 누르면 물어봐요. 몇 명이서 갈 건지. 성인이 몇 명, 소아도 갈 건지, 유아도 갈 건지. 여기 더하기를 하면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일반석은 알아볼 건지, 비즈니스석을 알아볼 건지 물어보는데, 일반석 적용하면 비행기가 훨씬 많고요. 비즈니스석 적용하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 있어요. 비즈니스 가도. 자, 일반석 저는 적용해서 혼자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 가는 편, 금요일에 제주 가는 비행기가 이렇게 뜹니다. 시간과 가격과 이렇게 떠요. 야, 완전 비싸네, 주말이라. 주말엔 가면 안 돼. 와. 그런데 최고 싼 게 79,000원, 72,800원, 69,800원. 가격대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주말은 좀 가격이 비싸고요. 주중에는 한 3만원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자,
이게 특가가 뜨기 때문에 같은 항공사인데 시간에 따라서 가격대가 다 틀리고요. 같은 시간인데도 또 가격대가 틀릴 때도 있습니다. 요즘 제주도 학생들 많이 가죠. 그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요렇게 보시고 뭔가 하나, 자, 저는 그냥 타이웨이 요 시간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오는 날로 바뀌어요. 오는 날, 청주 오는 날. 그럼 저는 뒤에 한번 왜 이렇게 싸? 오는 날. 오는 날은 평일이라. 청주 오는 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는 날 9시 10분에 비행기를 타시면 3만 원이면 와. 28,800원. 근데 시간이 늦을수록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 그래도 금요일보다 훨씬 싸죠. 하는 날도 하나 사. 오는 날은 뒤에 한번 골랐는데. 오후로 갈수록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이게요, 왜냐면요, 우리가 놀러 가실 때 이렇게 가시죠? 갈 때 아침 일찍 가고 올 때 저녁에 오고. 이거를 살짝 거꾸로 하면 주말에 안 가고 평일날 가고 갈 때 좀 늦게 가고 그 다음에 올 때 아침에 일찍 와버리면 가격이 확 차이가 나요. 근데 이걸 또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갈 때 좀 늦게 가. 가격이 한 4만원, 5만원 뭐 싸다고 늦게 가. 그러면 1박을 더 하셔야 돼. 그러면 똑같은 거야, 지금. 근데 그 생각을 안 했다. 그래서 해갖고 요렇게 해서 계속 예매 터치하시면 탑승객 정보 입력 있어요. 얘를 또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저는 두 사람을 넣어놔서 지금 누가 타고 가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승미를 터치를 하면 자, 이게 뭐냐. 선생님 아무거나 오는 거 하나 눌러도 돼요? 예, 아무거나 지금 하는 방법을 보시는 거니까 자, 요렇게 해서 유승미를 터치를 했더니 여기에 가는 편 운임 할인이라고 써 있어요. 얘를 터치해 보면 당신이 국가 유공자냐 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전에는 장애우가 없었어. 업데이트 됐어요. 장애우가 있어요. 전에는 장애우가 없어서 장애우 분들은 직접 가서 해야 됐거든요. 여기서 내가 해당되는 게 있으면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그 가격으로 50% 해갖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장애우다. 그래서 가는 편, 오는 편 선택해서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선택 완료하면 가격이 저렴하게 딱 바뀝니다. 아까 14만 얼마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타실 때 아시죠? 저는 지금 장애우를 선택했기 때문에 장애우 그 증명서가 있으셔야 돼요. 네. 없으면 이 예매가 안 된 거니까. 그리고 본인 꼭 인증하셔야죠. 비행기 티켓 그리고 우리 그 신분증인데 여기서 하시면 비행기 티켓이 폰으로 옵니다. 핸드폰으로. 그래서 핸드폰만 보여주고 그래서 여기에 메일을 꼭 쓰시게 돼 있어요. 왜 이 바람 기상 악화로 못 들 때 안내하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제하시면 제주도 일주일 갔다 오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결제 취소. 이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해외도 간단히 다구역 안 가고 이렇게 가는 데는 그 공항에서 가는 비행기를 생각하고 하시면
지금과 같이 똑같이 가격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다녀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항공권 요렇게 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항공권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차까지만 오늘 조금 오버돼도 기차까지는 마무리하고, 자, 기차를 터치를 하시면 저는 다른 데는 다 부산까지도 차를 끌고 가는데 서울만 차를 안 끌고 가요. 왜냐면 서울은 지하철이 곳곳에 너무 잘 돼 있어서 길 막히면, 그런데 기차로 가면 딱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디로 떠나시나요? 여기를 터치를 하시면, 자, 기차역을 지금 여기 내 위치를 얘가 해서 여기서부터 한 건데, 여기 현 위치 여기를 터치를 해서 기차역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기차역 하단에 보면 기차역 있죠? 그래서 내가 타는 기차역, 나는 대전역에서 탈 거야. 그러면 대전역, 그러면 여기에 대전역.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도착지 해서 서울로 갈 거야. 그러면 여기 보면 요 주요 기차역 가나다순이잖아요. 여기에서 시옷을 누르면 이렇게 시옷으로 시작되는 역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 지도가 이거 서울역 하면 여기다 대전역을 치라고 난 여기서 올라갔는데 검색에다 친 거. 자, SRT는 노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RT는 예매가 되지 않습니다. SRT는 따로 따로 앱이 필요하시죠? 여기서는 기본만 되십니다. 그래서 노선은 포함되는데 지금 예매는 되지 않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기차가 1시간 55분 걸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보면 1시간 55분 서울역에 1시간 51분 이런 식으로, 무궁화는 2시간 55분, 1시간 5분 걸리는 기차로 선택을 하면 여기 23,700원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가격대도. 가격대도 써 있습니다. 얘를 첫 번째 걸 딱 터치를 하면 언제 갈 건지 물어봐요. 날짜, 요 상단에 건 날짜고요. 요 상단에 건 날짜고 하단에 건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 갈 거야. 그러면 22일 딱 치면 전체 시간대 이렇게 나오는데, 자, 22일 나는 12시 정도 출발할 거야. 그럼 12시를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를 누르시면 12시 이후의 기차들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그냥 해갖고 보시면 매진 임박 이렇게 써 있는 건 자리가 얼마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를 딱 선택하셔서만 일반실이냐 특실이냐 물어보는데 지금 이 기차의 특실은 이미 매진입니다. 보이시죠? 일반실, 특실 보이는 특실은 매진이라 지금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얼음부터 뜨는데 승객 타입 보기, 승객 타입 보기 여기를 터치를 하시면 타시는 분이 경로인지 어린이인지 유아인지 이거를 선택해서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 65세 이상은 경로로 선택하시면 돼요. 빼기를 하면 0으로 바뀌고 더하기를 하면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하기 해서 좌석 선택을 하셔야죠. 바로 결제하시면 얘가 두 사람이 가는데
자리도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석 선택을 누르시면 자 하얗게 남아있는 애들이 좌석이 남은 거예요. 앞뒤로 남아있네. 앞뒤로. 자 앞뒤로 남아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랑 둘이 간다고 그랬어. 앞뒤로 왔기 뭐하죠? 이 호수 있죠? 요것도 바꿔줄 수 있어. 지금 젤로 많이 남아있는 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얘가 10주로가 제일 많이 남았어요? 그렇네. 그러면 3D 요렇게 2개. 자, 그 다음에 기차 방향이 일로 간다고 가운데 화살표가 돼 있는 거예요. 기차 가는 방향입니다. 의자가 지금 등받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같은 가는 방향인 거죠. 이렇게 올려보시면 또 거꾸로 돼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거는 지금 여기는 없네. 등받이가 이쪽으로 해갖고 돼 있는 애들은 역방향으로 앉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2개 선택하신 다음에 결제하게 해서 결제하시면 얘도 폰으로 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오면 핸드폰에서 해서 하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옛날에는 기차표 다 하나씩 이렇게 검사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가시다가 한 번씩 들리는 데 있어. 쭉 지나가는데 거기만 딱 서갖고 보여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비었는데 앉아있거든. 이게 딱 보이거든요. 그분들 승무원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앱에도 어디 예약이 다 돼 있는지 보이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는 분명히 예약이 안 된 자리인데 누가 앉아 있어. 그러면 그분한테는 보자고 그래. 그거예요. 바꿔줬더니만 그런 일이 예. 생겼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건 아이하고 어른이하고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여기 어른 둘이 있어. 그러면 뭔가 이상하잖아. 그러면 보여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통과야. 경로에 끊었는데 너무 젊은 거에 와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자, 요렇게 해서 기차도 내가 가는데 오는데 해서 결제하게 하시면 결제는 거의 카드입니다. 여기에 카드를 넣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거의 카드 등록해 놓으셔야 되고 안 그러면 일반 결제에서 카드 번호 이렇게 넣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교통편 여기까지 할게요. 자, 바쁘게 다음 주에 또 뭘 할 건지 제가 고민 많이 해서 또 오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